우리가 사는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마트를 만들고 길을 닦으며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던 아빠, 그 멋지던 아빠가 대통령 한마디에 족폭이 되고 공갈 협박범이 되었습니다. 노동절인 지난 1일 한 건설 노조원이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의 이튿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도 우리를 더 경악하게 만든 건 한 언론의 유서 대필의혹을 제기한 보도였습니다. 유서 글씨가 기존 필적과 다르다며 정확한 팩트체크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필적 감정 결과 유서의 필체는 고인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고 해당 언론이었던 월간조선은 결국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혹 보도를 인용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까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조 문제를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풀려고 하기보다 그저 노조라고 하면 무슨 범죄 집단 대하듯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 대응으로 지지율을 조금 상승시키더니 그때부터 윤 정부의 노조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건설 노조에 대해선 건폭이라 지칭까지 했죠. 오늘 오윤혜 씨가 방송에서 사망한 양회동 씨 자녀의 글을 공개적으로 읽어주었는데요. 정말 울컥하기도 하며 분노를 차오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제 최근에 건설 노동자 양회동님의 분신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네. 제가 사실은 정말 잘 몰랐어요. 이분들의 삶이라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민주노총을 탄압하니까 네, 하도 때리죠. 너무 때리니까 진짜 이분들의 목소리와 삶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신 김진숙님이 네. 고 양회동 열사의 추도사를 낭독하셨는데 그 부분 그 중에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이걸 보는데 너무 울컥하고 울컥하시죠? 체해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마트를 만들고 길을 닦으며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던 아빠, 그 멋지던 아빠가 대통령 한마디에 족폭이 되고 공갈 협박범이 되었습니다. 걸핏하면 임금을 떼먹혀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공사 끝난 아파트 밧줄에 매달리는 그런 짓 그만하고 말로 해결하자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건설 노조입니다. 일요일은 새끼들이랑 마트에서 온종일 서서 일하는 마누라랑 고기 한번 구워 먹자고 만든 게 건설 노조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아이들과 함께 구워 먹은 쇠고기가 마지막 만찬이 되어야 했겠습니까? 아빠의 장례식에서 15살짜리 상주 아들이 우리 아빠가 진짜 범죄자예요? 라고 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설 노조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화물 연대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일본이 원하면 방사능 오염수라도 퍼먹이겠다던 제 나라 노동자들에겐 왜 그렇게 모집니까? 일본이 저지른 어떤 범죄와 폐악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노동자들에겐 왜 그리도 잔인합니까? 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900년대 이미 실패한 나치의 정치를 합니까? 등등이었는데 네. 뭔가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인가? 네.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을까? 아직도 여전히 10년 넘게 계속 투쟁하고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분들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저가 너무 네. 간절히 바라던 찰나에 이 건설 노동자 경제학 박사로 28년간 건설 산업을 연구해온 심규범 박사님이 예. 이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네. 건설법 최저임금제로 노동자들의 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해봅시다. 네. 이게 적정임금제라는 거를 제시했거든요. 네. 건물을 만드는 데는 보통 예를 들어 100원이 든다고 하면은 입찰차들이 80원, 70원, 60원, 심지어 50원, 40원으로 가격을 후려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임금을 후려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가격을 후려치는 거예요. 네. 특히 저가의 불법 외국 인력이 오니까 제살 깎기식
식으로 저가 경쟁이 이제 도를 넘어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이 없으면 건설사들은 저숙련이든 불법이든 어떻게 해서든 저가를 위해 찾아 움직이지만 최소한 하한선이 생기면은 같은 값이면 당연히 숙련되고 일 잘하는 노동자를 쓰고 그럼요. 싶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자연하게 해결하게 되고 새 아파트인데 물 새고 작년에 강주에서 새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예.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소모적인 저가 경쟁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정 임금제를 해야지 품질과 안전도 확보될 것이라고 이제 이분이 의견을 내주셨어요. 네. 아주 뭐 근본적인 대안을 말씀을 해주신 네. 거고요. 예.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